안녕하세요. 날이 참 덥습니다. 9월이지만 여전히 덥고요.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는 저는 직장인입니다. 직장 생활 이제 한 22년, 이제 보니까 이제 지금이 9월이니까 23년 차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막연하지만 좀 이렇게 그려보거든요. 뭐 앞으로 3년, 5년, 10년, 뭐 그 이상 아마 악착같이 버티고 견뎌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다니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고참이나 동료나 후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사라지겠죠. 아마 장담컨대 또 다른 회사로 가거나 다른 제2의 제3의 아마 이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왜 그들이 떠나고 저는 남을 것 같냐라고 하면 이미 저는 바닥으로 내쳐져 있는 상태이고 이미 회사에서 나갈 것을 나가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또 익숙해져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제 의지로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 이상이고 계속 다닐 것 같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관리자다, 직책자다, 임원이다, 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실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몰렸을 때 새로이 자신의 롤을,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그러냐, 지금 그런 게 과거에도 계속 그랬냐, 그렇지 않죠. 저도 몇 번의 회사를 지나오면서 제 스스로 적응하고 제 스스로 제 모드를 바꿔 나간 겁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창피하다,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모습이니 뭐 새로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참 많은 고민들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누군가 모두 다 이제 나름의 고민을 하고 사는데요. 제가 이제 지나면서 든 생각이 뭐냐, 참고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면 스스로 못 견디겠다라고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은 배임행령이나 아니면 뭐 부정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뭐 회사가 직장인을 내보낼 수 있는 길은 잘 없다라는 겁니다. 단 이건 뭐다?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가 되는 회사의 경우에만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이다, 조그마한 곳이다, 제가 드리는 얘기 택도 없습니다. 참 서글프지만 참 황당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제가 드리는 얘기가 1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제 모드로 1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1년 못 버팁니다. 일주일은 커녕 하루도 못 버팁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고 너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와? 너 나가 개 XX 쓰레기 어쩌고 얘기해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노동부 신고를 하든 뭐 갑질이니 뭐니 뭐 부당해고니 해서 아무리 쫓아가본들 법적으로 그 상대방 중소기업 사장을 뭐 법적으로 아주 큰 중죄로 엄벌을 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벌금 조금 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그마한 회사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게 그냥 언제 어느 때든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기업을 다녀야, 중견기업 이상을 다녀야 버티고 디모션 되고 이제 강등되고 해도 버티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건드리면 괜한 피해를 받을까봐 함부로 못하는 거죠. 왜냐? 이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는 사람에게 그마저도 빼앗으려고 덤벼들면 회사가 힘들어지고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악착같이 달려들면 버티고 견디고 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뭐 50대 초중반에 뭐 부장들을 대거 강등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갔나요? 상당수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오프라인 대형 마트들요, 점장이나 뭐 이렇게 나이든 이제 직장인들 나가라고 해도 잘 안 나갑니다. 버티죠. 견딥니다. 제조사 좀 다른 얘기입니다. 뭐 물류회사도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죠. 제서는 좀 더 악랄하게 뭐 자리 빼고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자천 또 자천시켜서 알아서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나마 가능한 얘기는 뭐 유통회사, 그리고 뭐 물류회사, 이런 영역들이 그나마 좀 그래도 대기업들 중에서 오래오래 버티는 게 가능하고요. 제조사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더라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해야 된다. 업종으로는 물류회사나 유통회사 이런 쪽들이 그나마 오래 버티는 게 가능하고, 식품 제조사는 좀 어렵더라. 식품 제조사나 뭐 비식품 제조회사나 그나마 식품 제조사보다는 비식품 제조사가 좀 더 버티는 게 가능하고요. 뭐 식품 제조사는 좀 더 더럽게 많이 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CJ 제일제당, 아니 뭐 동원, 대상청정원, 뭐 하림, 사조, 뭐 이런 데가 이제 통상 그러한 걸 때요.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대체로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좀 더 버티기가 좀 더 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온라인은 워낙 빛의 속도로 사람들이 알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구조조정이고 인력 슬림업 할 필요 없는 게 상대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더라 라는 겁니다. 뭐 제 경험에 비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어느 직종에 있든 어느 회사를 다니든 어느 나이가 됐든 간에 최대한 버티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얘기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 아닐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여건에 따라 다르고 처해 있는 사항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원론적인 얘기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버티고 견디고 자기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회사와 타협해서 시간을 좀 더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언제 어느 때고 우리는 정년까지 가든 정년 전에 끝내든 우리의 이제 직장생활은 마감하는 시점이 오는 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감하는 시점에 그 이후에 내가 뭘 하면 살지에 대한 준비나 고민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더라. 그리고 그 준비, 고민 이런 거에 제일 필요로 한 대비가 뭐냐? 돈 모으는 것들 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중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미래 사업 자금이 됐건 생활 자금이 됐건 마련해놔야 나중을 준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어영부영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오늘 술 먹고 담배 피고 유형 부리다가 흥청망청 지내면서 살면 어떻게 된다? 내일이 없다, 다음 달이 없고 내년이 없고 3년 뒤 5년 뒤가 없을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합니다. 그럴수록 좀 더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우리가 이제 벌어들인 돈 뻔하죠. 근데 저축을 해서 뭐 잘 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재테크 얘기하는데 그 재테크가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극소수만이 실제로 돈을 벌고 얼마를 벌었다라고 겉으로 떠들어대고 얘기하는 놈들은 상당수가 그냥 자랑질이고 허세이고 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함부로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자기의 분석에 맞게끔 조금씩 천천히 뭔가를 만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횡설수설 제 사항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월 소득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게끔 오래오래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목숨줄 같은 돈줄을 쉽게 내려놔서는 안 되겠다. 잘 관리해서 안전하게 잘 불려 나가야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